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립소녀 공연에서 연영 역을 맡게 된 배우 현채아입니다. 립소녀에서 까이 역할을 맡은 배우 윤진희입니다. 연극 립소녀에서 까이 역할을 맡은 김한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아를 연기하게 된 권미나입니다. 차경 역할을 맡은 배우 문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명모 역할을 맡은 배우 이민주입니다. 명무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립소녀에서 디네시 역할을 맡은 배우 서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도로 1년 동안 의료 지원을 나가게 되는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의료 캠프를 진행하면서 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연영이 잊고 있던 기억이나 감정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우물에서 열심히 헤엄을 이렇게 치다가 무트로 나와서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까이는 인도에서 살고 있는 8살 소녀이고 소리를 듣는 대신 소리를 잘 보는 아이입니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되게 호기심 많은 소녀인데요. 사람들한테 뭔가 시선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사람들 곁에 항상 존재하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장애는 사물이랑 멀어지고 청각장애는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더라고요. 뭐가 어떤 장애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고립된다, 단절된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까이라는 인물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경은 인도지만 충분히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모는 NGO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인도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인데요. 신체는 어른이 됐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심아는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 아니 사실은 낮은 계급이 아니라 그 계급 안에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고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몸에 닿지도 못할 정도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국제 구호 활동에서 해외 파견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차경은 주인공 연영이랑 제 의사 시절에 같이 연을 맺었고요. 그래서 친밀한 개인적인 사이입니다. 차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물들 안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제3자의 시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네시는 일단 인도 사람이고요. 노동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잘 활용하는 좀 영리하고도 눈치 빠른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네, 그 비밀은 공연을 보러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연출님한테 좀 혼날 것 같아서 꼭 공연 때 오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연극 립소녀는 전에 쇼케이스를 먼저 공연을 올렸었는데요. 다양한 구성들이 더 늘어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길을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발자국을 제가 좀 이렇게 남기는 것 같아서 그게 뭔가 좀 설레고요. 초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나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까이는 항상 소통할 때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을 하는데 사람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많이 느꼈어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 순간들이 소중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특히 힌두교에 있어서 제가 뭐 힌두교 사상을 접해본 적도 없고 그들의 문화를 잘 몰랐던 것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깊숙이 이해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어떤 표현을 선택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관객분들이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표현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인이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할 법한 표현들을 가늠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까이와 연영이 겪는 일련의 일들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립소녀는 되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또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각지대에 놓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극 중에서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인도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저희 가까이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여전히 숙제를 풀지 못하는 까이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나서 어쩌면 누군가는 뭐 주변에 숨겨진 어떤 것들을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립소녀에서 사실 해가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래서 사실 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해는 매일 뜨고 우리가 낮 동안에 해를 느껴야지 라고 하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를 내리찌고 있는 존재죠. 립소녀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무서운 것들을 해가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만의 진실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보시고 나면은 정말 문득 올려다보게 되는 존재?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언제나 있는 그런 존재? 어쩌면 엄마 같은 그런 존재?